안녕하세요, 모넥스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제가 정말 열심히 제작한 디지털 아트 클래스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초보자분들을 위해 앱 인터페이스 설명과 제가 사용하는 브러쉬를 만드는 법, 인체 해부학, 디테일 컬러링, 텍스처, 얼굴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제작을 했습니다. 엄청 디테일해서 이해하기 너무 쉬울 거예요. 링크는 더보기란에 적어두었으니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럼 영상 재밌게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모넥스입니다. 오늘은 제 아이패드에 대해서 다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 디지털 드로잉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을 모아서 한 번에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일단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들 중 하나가 사이즈와 아이패드 세대를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3세대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3세대고 그리고 인치는 11인치입니다. 사이즈가 11인치가 되고 아마 최근 거는 제가 알기로는 5세대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기계 자체는 최신일수록 좋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최신 아이패드를 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패드 프로입니다. 11인치 프로고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앱 이름은 프로크리에이트 앱입니다. 유료고 아이패드를 쓰시는 분들은 다 이걸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프로크리에이트 앱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브러쉬 같은 경우는 저는 스케치용으로는 이 인킹 안에 있는 제신스키라는 잉크를 사용을 하고 컬러링을 할 때는 드로잉 안에 있는 무릴라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블렌딩을 할 때는 블렌딩도 왔다 갔다 하는데 드로잉 안에 있는 무릴라를 사용해서 블렌딩을 할 때도 있고 아니면 이그로크를 사용해서 블렌딩을 할 때도 있어요. 이 두 개를 왔다 갔다 하고 제가 가끔 날카롭게 쓰는 브러쉬 중에 하나가 이 맨 위에 있는 건데 이건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제가 지금 아이패드 클래스를 만드는 중이라 이 브러쉬 만드는 방법까지 엄청 상세하게 만드는 중이거든요. 나중을 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특징 중 하나는 끝이 날카롭다 이 정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처럼 쓰시고 싶으면은 투명도를 낮추시고 양쪽 끝이 날카로운 브러쉬를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종이 필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이 필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옛날에 사서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냥 페이퍼 텍스처면은 어떤 보호 필름이든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연필을 쓰는 듯한 소리를 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지우개 브러쉬는 따로 설정을 하지 않고 있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뭐 대단한 거는 없습니다. 궁금증이 풀리셨길 바라면서 다음에 더 좋은 수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 안녕하세요, 모넥스입니다. 오늘은 아이패드 클래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디지털 클래스입니다. 스케치를 하고 어떻게 컬러링을 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이 수업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스케치를 그려주세요. 일단 레이어를 분리를 해줄 거예요. 레이어를 분리할 때 이 아래에다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위에다 색을 칠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색깔을 위한 브러쉬를 선정할 때 너무 진하면 안 돼요. 너무 어둡게 되면 이 스케치가 안 보여요. 약간 수채화 종류의 브러쉬를 선택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무릴라라는 브러쉬를 사용해요. 기본 브러쉬입니다. 그리고 컬러링을 해주세요. 처음에는 되게 고민이 많잖아요. 그냥 다 색을 칠해주세요. 다 그냥 남김없이 그냥 얼굴이니까 얼굴 다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브러쉬가 투명도가 있어야 밑에 스케치가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블렌딩을 해주세요. 얼굴 색칠할 때 너무 많은 고민을 하지 마세요. 그냥 한 번에 다 칠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 둘씩 묘사를 하는 거예요. 뭐 눈부터 묘사를 한다 그러면 걱정하지 말고 만약에 파란색을 할 거다 그러면 파란색을 사용해서 그냥 눈을 다 색을 칠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겁먹지 말고 색을 칠해줍니다. 이 눈 흰자 부분도 색을 칠해줍니다. 이 눈 흰자는 윗부분이 어둡기 때문에 이 윗부분을 어둡게 색을 칠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색을 칠할 때 너무 고민을 많이 하지 말고 러프하게 해주셔도 돼요. 그냥 한 면을 한 번에 색을 칠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 공간 안에 너무 다양한 색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한 영역마다 하나의 색을 그냥 러프하게 사용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영역을 정한 다음에 그냥 색을 쭉 칠해주는 거예요. 윗부분 어두운 부분 하나의 색깔, 그리고 아래는 두 가지 색밖에 안 썼어요. 그리고 눈동자도 하나의 색만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블렌딩을 해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양한 색을 사용할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영역을 나눠서 그 영역 안에서 색을 사용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계속 블렌딩을 해줍니다. 그러면 사실상 눈의 컬러링은 거의 끝이 났습니다. 그냥 어두운 부분을 추가한다 하면은 파란색 어두운 색을 사용해서 어두운 부분을 한 번만 더 표시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다시 블렌딩. 하나의 영역 안에 그냥 2가지 정도의 색만 사용한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눈동자를 그린다고 눈동자를 너무 디테일하게 묘사를 한다거나 눈을 그린다고 눈을 너무 디테일하게 그린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조금 더 크게 생각을 해주세요. 하나의 영역, 하나의 영역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면은 조금 더 편하게 색을 칠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팁은 이 피부를 한다 생각하지 말고 눈, 코, 입을 하나하나씩 그린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코 같은 경우는 그냥 빨간색 같은 걸 사용해서 그냥 포인트로 컬러링을 주는 정도? 그리고 블렌딩이 정말 중요해요. 디지털 드로잉에서는 블렌딩이 거의 모든 거를 차지합니다. 그냥 색을 선택하고 사용하고 블렌딩.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은 얼굴을 색칠할 때 눈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너무 디테일하게 안 그리셔도 돼요. 너무 디테일하게 그리면 오히려 더 그림이 애매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두운 부분만 묘사를 해주셔도 그림이 이상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입술은 방금 사용했던 빨간색으로 그냥 다 색을 칠해줍니다. 그리고 역시나 블렌딩. 저는 엄청 디테일하게 그리진 않아요. 그냥 이렇게 필요한 색들만 사용해서 이 영역만 색을 칠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처음 스케치 투명도를 조금 낮춰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가 컬러링 한 것만 남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조금씩 디테일하게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뭐 블렌딩을 더한다거나 조금 애매했던 부분들을 보완하면서 계속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러프하게 생각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한 다음에 어두운 영역을 위주로 색을 칠해줍니다. 어디냐? 바로 이 머리카락과 피부가 닿는 부분. 이런 부분들만 그냥 조금 어둡게 그려주시는 거예요. 이런 경계 부분들. 그림자가 생기는 거겠죠. 이 경계 부분, 이 오른쪽에 그림자가 생기겠죠. 이런 경계 부분을 그려주시고 그냥 블렌딩을 해주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색칠할 때 다양한 색을 사용하진 않았어요. 그냥 하나의 색으로만 색을 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렌딩을 하고 있죠. 너무 디테일한 영역들을 다 그린다 생각하지 마시고 필요한 부분들에만 색을 사용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공간을 안 했어도 그림이 점점 완성으로 가는 겁니다. 아예 어두운 색을 사용해서 어두운 필요한 부분만 더 계속 색을 칠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두운 부분 위주로 사실 그리는 방법은 다 비슷해요. 눈, 코, 입을 그리실 줄 알면은 이 디지털 아트를 하실 때도 아마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제가 확실하게 추천을 드리는 거는 이 밝음과 어두움의 경계를 확실하게 나누는 거예요. 저는 지금 초반에 많은 색을 사용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많은 묘사를 하지도 않았어요. 밝고 어두움의 경계만 확실히 나눠주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식으로만 해도 그림이 점점 완성이 돼가는 겁니다. 그냥 큰 색을 사용하지도 않았고 대단한 걸 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어두운 경계 부분만 표시함으로써 그림이 더 완성으로 가까워지는 거죠. 그리고 하실 때 블렌딩 잊지 마시고 꼭 해주세요. 블렌딩이 그림을 정말 부드럽게 만드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조금씩 디테일만 추가해 주는 거예요. 뭐 속눈썹을 추가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속눈썹을 추가를 해줍니다. 그림이 거의 끝나갈 때 속눈썹을 추가해 주시는 게 좋아요. 처음부터 속눈썹을 그리게 되면은 묘사하기가 너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속눈썹은 마지막에 해줍니다.
속눈썹 같은 경우는 이 두 개의 선으로 하나의 속눈썹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속눈썹을 추가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눈썹 같은 경우도 이런 털에 대한 묘사는 마지막에 추가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어두운 부분이나 어두운 색을 사용해서 외곽 정리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저는 그림을 그릴 때 엄청나게 복잡하게 그리지 않습니다. 그냥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색 정도를 넣고 그리고 어두운 경계 부분을 확실하게 그려줍니다. 그러면 그림을 조금 더 쉽고 깔끔하게 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더 팁은 외곽 라인을 더 많이 그려주는 거예요. 방금 검은색만 했지만 나머지 부분도 이 외곽 라인을 그려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간과하시는 것 중 하나가 채색을 할 때 외곽을 많이 안 그린다 생각하는데 오해입니다. 이 외곽 라인 정말 중요해요. 그림을 그릴 때 이 외곽 라인을 꼭 정리를 해주시면서 그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그림이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 그림을 보면은 대체로 이렇게 외곽 라인을 다 그리시는 거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색을 하나만 하고 어두운 부분만 한 번 더 강조. 저는 많은 색을 사용하지도 않고 여러 가지 묘사를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밝고 어두움의 경계만 확실히 표현을 해주는 것뿐. 그러면 많은 묘사를 안 해도 이 컬러링 할 때 조금 더 유연하게 그릴 수가 있겠죠. 화이트만 추가를 해줍니다. 화이트 같은 경우는 어두운 부분 옆부분에 쓰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위치가 마음에 안 들면 조금씩 수정을 해서 그림의 위치를 옮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완성을 했습니다. 아마 일반적인 그림보다 디지털 아트는 수정이 너무나 편하기 때문에 더 예쁜 그림을 쉽게 그리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이 방법을 사용해서 여러분들만의 예쁜 그림을 그려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모넥스입니다. 오늘은 디지털 드로잉 클래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컬러링을 할 때 평소보다 조금 더 쉽고 빠르게 그리는 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수업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이패드를 사용을 할 거고 여러분들이 어떤 디지털 드로잉을 하던 사실 수채화를 하던 연필로 그리던 간에 이 방법은 여러분들을 조금 더 쉽게 그리게 하니까 한번 꼭 따라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그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그냥 얼굴을 색을 칠해줍니다. 복잡하지 않게 얼굴을 그냥 색을 칠해버려요. 어차피 그리면서 수정은 가능하기 때문에 디지털 드로잉 할 때는 틀리는 거에 대해서 너무 또 걱정을 안 해주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얼굴을 그냥 색을 칠해볼게요. 저는 그냥 하나의 색을 사용해서 얼굴을 색을 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어두운 부분을 그려버리는 거예요. 어두운 부분이라고 하면은 눈 윗라인 같은 경우나 그리고 콧대, 그리고 콧구멍, 그리고 입술 가운데 라인, 이렇게 어두운 부분을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특정한 색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눈동자 같은 경우나 입술 같은 경우 피부 색깔과는 많이 다르죠? 그럼 눈동자 먼저 색을 칠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그냥 색을 칠해버립니다. 입술은 빨강색으로 색을 칠해줍니다. 그리고 블렌딩을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주세요.
어두운 부분과 특정한 부분 위주로 먼저 그림을 그려주는 겁니다. 그럼 그림이 되게 어렵지가 않게 그릴 수가 있어요. 뭔가 하나하나 다 그린다는 생각이 아니라 색을 칠할 때는 이 어두운 부분 그리고 특정한 부분 위주로 색을 칠해줍니다. 그리고 블렌딩을 해주면은 자연스럽게 그림이 완성이 계속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만 해줘도 그림이 점점 발전이 돼가고 있죠. 그리고 눈 흰자 부분을 색을 칠해줍니다. 흰색을 사용해서 이렇게 어두움과 특정한 색을 위주로 한 다음에 또 바로 그냥 어두운 색을 사용할 거예요. 바로 그림자를 표시를 하는 거죠. 초반에 말했듯이 눈 윗라인 부분이나 눈 윗라인 그리고 쌍꺼풀 그냥 바로 어둠을 그려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콧대와 콧구멍 그리고 입술 가운데 라인 그냥 어두운 부분 위주로 그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그림자를 추가를 해볼게요. 얼굴 외곽 라인을 정리하면서 이 오른쪽에 그림자를 그려주세요. 그러니까 그림자 부분이 어두우니까 아예 어두운 부분을 계속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얼굴을 그릴 때 팁은 뭐냐면 그림자를 정말 잘 표현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한쪽에 그림자를 그리게 되면은 더 퀄리티가 올라가게 되고 여기서 제가 방금 말했듯이 그림자를 추가를 해줄 거예요. 이 눈 윗부분 그리고 눈동자 어두운 부분 이렇게 아예 어두운 부분만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윗부분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이 콧대 부분도 어두운 부분만 표시를 하고 입술도 그림자 부분, 이 어두운 부분에만 표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조금 대충 그렸는데도 퀄리티가 많이 올라가요. 그리고 눈 아랫부분 이런 식으로 그리게 되면은 너무 어렵지가 않죠. 그리고 그냥 머리카락이랑 액세서리들을 추가를 해주면 돼요. 머리카락 같은 경우도 그냥 편하게 그려주고 모자를 한번 씌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자를 쓰고 있으면 모자랑 머리카락 겹쳐지는 부분이 어두우니까 이 어두운 부분만 한 번 더 어둡게 그려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어두운 부분에 집중해서 그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어두운 부분 이 외곽 라인도 어둡기 때문에 이 외곽 라인을 꼭 정리를 해주면서 그려주시면 좋아요. 얼굴에서 저는 얼굴을 그냥 하나의 색으로만 사용을 했는데 크게 이질감이 없죠. 이런 식으로 어두운 부분의 경계 부분만 잘 표시를 해줘도 어두운 부분 경계만 잘 표시를 해줘도 그림의 퀄리티는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어두운 그림자에 대한 거를 꼭 유의해 주시면 좋아요. 오른쪽에 모자에 대한 그림자도 추가하면 좀 더 좋겠죠. 그림자를 계속 잊지 말고 추가를 해주시면 좋아요. 그림자를 추가하면은 그림의 퀄리티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약간 하나의 트릭이죠. 빛을 표현하는 거니까 이것만큼 좋은 트릭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화이트 정도만 조금 추가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화이트는 어두운 옆에 쓰면은 조금 더 효율적입니다. 어두운 부분 옆에 그리고 흰자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죠. 화이트는 너무 어렵지 않게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코 밝은 부분, 입술도 밝은 부분, 여기서 원하시면은 액세서리를 추가하셔도 돼요. 액세서리도 어렵지 않게 어두운 부분 위주로 그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두운 부분만 한 번 더 추가를 해보세요. 저는 하관을 너무 크게 그려가지고 하관을 좀 줄여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완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컬러링을 할 때 힘드시면은 이 방법을 사용해 보세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어두운 부분을 위주로 컬러링을 해보시면은 너무 어렵지 않게 완성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수업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 안녕하세요, 모넥스입니다. 오늘은 디지털 드로잉 클래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가지 색깔을 이상하지 않고 아름답게 섞어 쓰는 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보시면서 한번 이 방법을 꼭 따라해 보세요. 그러면 수업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어두운 부분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맨날 어두운 부분을 되게 강조하는데 특히나 이번에는 어두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본인이 어두운 색을 정한 후에 그 어두운 색보다 더 어두워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가장 어두운 색을 정하고 그거보다 밝은 것들로만 색을 칠하는 거죠. 제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어두운 부분이 되는 색을 저는 지정을 했습니다. 약간 블랙과 비슷하죠? 어두운 부분을 먼저 색을 칠해줍니다. 뭐 눈 같은 경우 눈 윗라인, 그리고 눈 외곽 라인, 그리고 눈동자 가운데 부분, 그리고 눈 윗라인 부분, 이런 식으로 어두운 부분을 먼저 설정해 주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반대편 눈도 그려볼게요. 하고 코 같은 경우는 콧구멍만 어둡게 그려줍니다. 그리고 입술은 가운데 라인만 진하게 그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어두운 부분을 표시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떤 색을 사용해도 돼요. 대신 조건은 이것보다는 절대 어두우면 안 됩니다. 저희가 지금 색을 칠한 이 어두운 부분보다는 절대 어두우면 안 돼요. 이제 이 안부분을 색칠할 때는 이것만 밝으면 됩니다. 그러면 한번 제가 여러가지 색들을 한번 사용해 볼게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살색, 이런 식으로 막 색칠해줘도 돼요. 왜냐면은 이 부분보다는 밝기 때문이죠. 그리고 블렌딩을 해봅니다. 그리고 흰자 부분은 지워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만약에 눈을 조금 다른 색으로 칠하고 싶다면은 파란색을 한번 사용해 볼게요. 밝은 파란색을 사용해서 그냥 색을 칠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색을 좀 더 다양하게 쓰고 싶으면 이 색을 사용해서 그냥 옆에다가 효과처럼 넣어주세요. 이렇게. 지금은 어떤 색을 써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은 이미 어두운 부분은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보다만 어둡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 간단하게 블렌딩을 해주고 한 밝은 부분은 또 노란색을 써볼까요? 이렇게 여러가지 색을 막 한번 사용해 보자고요. 노란색을 사용해서 코 부분, 그리고 눈 부분 하고 블렌딩.
그리고 어두운 부분을 파란색을 사용해 볼게요. 조금 특이한 구조죠. 지금 어두운 부분도 대신 가장 어두운 색보다는 어두우면 안 돼요. 맨 처음에 사용했던 어두움보다는 절대로 어두우면 안 됩니다. 그리고 블렌딩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색을 써도 이 어두움만 잘 지켜주면 됩니다. 근데 전 아무래도 입술은 좀 빨간색이 더 예쁜 것 같으니까 빨간색을 사용해서 입술을 그려볼게요. 그냥 원하는 색을 써주시면 돼요. 그냥 본인이 원하는 색을 사용해서 색을 칠해주시면 됩니다. 이 어두움만 잘 지켜진다면 여기서 어떤 색을 써도 크게 이상하진 않을 거예요. 어두운 부분들이 잘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크게 이상함을 느끼진 않을 겁니다. 만약에 눈동자 같은 경우 이렇게 빨간색을 사용해서 효과를 넣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효과를 넣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 가지 색을 사용해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아요. 이미 어두움은 충분히 있으니까 전혀 이질감이 안 생기죠. 오히려 되게 포인트적인 색깔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림이 그리시기가 조금 어렵거나 힘들다고 느끼면 이런 식으로 어두운 부분을 아예 정해놓고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러면 조금 더 그림이 재밌을 겁니다. 그리고 어렵지도 않을 거예요. 제가 아무리 다른데 이상한 색을 사용해도 이 어두운 부분이 있으니까 크게 이질감을 느끼지 못하죠. 여러분들은 이 부분만 지켜주시면 돼요. 색이 마음에 안 들면 계속 수정해서 색을 칠해주셔도 돼요. 계속. 초반에 사용한 어둠보다만 어두워지지 않으면 된다는 점입니다. 그게 가장 제가 설명하고 싶은 포인트예요. 되게 그림이 특색 있는 그림으로 변하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액세서리를 넣는다 하면은 그냥 여기다가 효과를 막 넣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효과를 막 넣어주는 거죠. 효과를 아무리 여러 가지 색을 사용해서 수많은 효과를 넣어도 그림은 절대 이상해지지가 않습니다. 이 어두운 부분만 잘 지켜주시면 여러 가지 색을 사용해도 이상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아주 여러 가지를 넣어도 절대 이상해지지 않을 거예요. 효과란 효과를 다 넣는다고 해도 이게 제가 사용하는 트릭 중 하나예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뭐 매각 정리를 간단하게 해줍니다. 뭐 여기다도 효과를 넣을 수 있겠죠. 다양한 색들을 사용해서 더 특이한 그림들을 그릴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색을 사용하고 아무리 여러 효과를 그려도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이 어두운 부분만 잘 넣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머리카락을 그린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완성을 했습니다. 제가 포커스를 맞추는 거는 이 어두운 부분에 대한 확실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 색을 조금 더 이쁘게 사용하시고 싶으면은 꼭 이 방법을 사용해 보세요. 엄청 어려운 방법은 아니니까 여러분들도 잘 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수업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